네, 반갑습니다. 김웅수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 말까지 삼성전자에 있었고요. 삼성전자에 31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3월 달에 삼성전자 들어오게 됐고요. 그럴까요? 예. 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리더 프로그램 뭐 하는지 잘 모르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여러분들도 뭐 질문도 해주시고 저한테도 좀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차별화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아마 이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결국 이제 그 기업에 어떤 차별화된 어떤 요소가 있느냐, 제품적인 측면 또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작년 말에 이제 삼성 나오고 나서 그냥 이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하루이틀 이렇게 쭉 세서 1만 일이 되는 시기가 27살이더라고요. 혹시 그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이 27살이라는 나이가 우리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1만 일이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인생 1막이 결국 우리가 100세까지 이렇게 산다고 가정하면 3막까지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 인생을 잘 또 지내려고 그러면 인생 1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 1막에서 뭐 새로운 직장도 구하게 되고 또 이 가정도 꾸리게 되고 내가 이제 가장 젊은 시기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1막을 잘 보내면 이제 2막, 3막이 굉장히 편하게 잘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보니까 그 2만일에서 이제 3만이 되는 시점을 볼 때 이게 이제 2만이 되는 게 이제 55세.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좀 바뀌긴 했지만 55세가 이제 정년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2만이 시작되는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날짜를 카운트해 보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인생이라는 함수를 y라고 놓으면 변수가 기브, 테이크, 워크, 플레이로 이렇게 하면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1막일 때는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하려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볼 때는 워크가 플레이보다 훨씬 커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인생 3막이 됐을 때는 이게 기브 앤 기브가 돼서 결국 이제 이 기부에 기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한자에서 기부하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 이상적인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겠는데 최신 그 스마트폰 동향에 대한 거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Y에서 출발을 하자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차별화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어떤 것에 투자할 건가 이런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에 이제 오래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보면 전자회사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을 어딘가 나가서 이제 좀 자랑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 기회가
보통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보통 미국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시쇼라는 게 열려요. 쇼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한번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MWC라고 해서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주로 모바일 관련돼서 또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파라고 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이파에서 올해 나왔던 거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4가 이제 전시가 되고 홍보가 됐었죠.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지만 손동일 방지 시험이라든가 또는 부스터 충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AP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CPU가 이게 이제 스피드가 좀 올라가고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엣지라는 게 있어서 여기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좀 다르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VR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머리에다 이제 뒤집어쓰고 여러 가지 저희가 영화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 6 플러스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얘네들은 이제 결국은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좀 키웠다는 거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차별화될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삼성하고 비교할 때.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결국은 이제 이 핵심 칩,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이 이제 오퍼레이팅 프로세서인데 그 놈을 얘네는 이제 자체 개발한 AC라고 하는 칩을 섭취했다는 칩을 사용했다는 거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하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보면은 물론 레저루션에서 좀 좋아진 거가 있고, 이런 픽셀의 덴시티가 좀 높다, 여러 가지 좀 있지만 이런 하드웨어 사양이 좋아졌다는 거가 그렇게 무슨 일반 유저들이 볼 때 큰 감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아이폰 사용자들이 LCD 사이즈가 작아서 불만이었던 거가 이제 해소된 거, 이게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 하드웨어에 대한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실은 삼성의 어려운 점 이런 게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물어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 거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좋은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포대의 바닷가에 가서 좀 쉬면서, 또는 어디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데 가서 이제 다만 내버려 두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런 걸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문제의식, 또는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거, 또는 불편함, 그런 거, 이런 것, 또는 절박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좋은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테드에서 발표를 했어요. 스타트 위드 와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또 이게 책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선 이 얘기를 한번 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라이트 형제가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사실은 우리는 그냥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때 이제 랭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랭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버드 교수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팀원으로 데리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이 정부로부터 굉장한 지원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공의 삼각자를 갖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돈도 있겠다. 그 다음에 아주 똑똑하고 우수한 리더도 있겠다. 또 우수한 팀워도 있겠다.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는 실패하고 이렇게 그냥 이 대학도 나오지 않고 그냥 자전거에 있는 사람이 결국 이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근데 이거의 차이는 결국은 이제 신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거가 라이트 형제는 뚜렷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다 읽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 부서원들한테도 이제 지금 다 읽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렇습니다. Y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해야 되는 목적, 이유 또는 이 과제를 해야 되는 이유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만이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런 이제 고민이 뒤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이 결국은 이제 맛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나서 저희가 삼성전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작년에. 삼성전자는 그럼 어떤 회사였느냐? 그럼 삼성전자는 정말 Y를 갖고 출발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Y는 누가 만들어줬냐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줬다. 또는 또 다른 어떤 회사.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러니까 Y를 누가 만들어주면 그거를 빨리 이해를 해서 파워를 굉장히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쨌든 성공을 하긴 했었으나 어찌 보면 이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스타트 위드 Y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Y라고 하는 거, 왜라고 하는 것을 출발했을 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Y라는 얘기 좀 잠깐 드려봤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차별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별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차별화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 only the best로 탁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희 그 성균관대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학교 때 모토를 따온 거긴 한데 너무나 여기에다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럼 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고객이 볼 때의 최초 또는 유일무이 또는 최고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독특함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차별화의 요소는 뭐가 있느냐면 우선 첫 번째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브랜드 뭐 이런 거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기술이 세츄레이션 됐을 때는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기술로서 계속 차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뒤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뭐 이제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기업체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이 회사의 입장, 개발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히 CEO를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최고고 그거 갖고 하면 뭐 몇천억, 몇 조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자기만의 생각이 그렇지 않고요. 그거 누가 평가하냐면 고객 평가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제품 개발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개발자 입장이 아니고 고객의 입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라고 하는 거는 2~3%의 발음을 찾는 게 차별화다.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요즘도 이게 석궁 토스트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석궁 토스트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근데 이거의 차별점이 뭐냐? 차별점은 저는 요 부분에 얼굴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다른 토스트 가게가 특별히 맛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3%도. 그 다음에 총각의 야채 가게? 요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떠냐? 여기는 정말 이 총각들의 어떤 재미, 즐거움 이런 게 차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야채 가게에도 뭐 다 잘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2~3%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거에 이제 애니콜이 있었죠. 갤럭시 전에. 피처폰 시대에 이 폰이 이제 잘 걸렸는데 이 폰은 왜 잘 걸렸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 디자인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음질을 좋게 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폰이 굉장히 잘 걸렸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차별화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2~3%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있었던 수원에서는 쭉 근무했는데 수원에 가면 이제 이 갈비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원 갈비집이 굉장히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 있고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갈비 맛이 이제 거의 다 평준화가 됐습니다. 뭐 갖고 차별화할 거냐? 뭘 갖고 차별화할 거냐? 여러분들은 뭘 갖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깃집 시간이 나면 뭘 갖고 차별화를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신 분? 반찬. 예? 반찬. 왜 뭐 반찬도 좋아야 되겠네. 그런 거뭐 그것도 다 비슷하다고 보고요. 서비스. 예? 인사. 아, 뭐 서비스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도 뭐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색깔이요. 네? 색깔. 그러니까 뭐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차별화 요소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고기 맛에서 그냥 이제 이게 메인스트림이죠. 이게 메인인데 여기서 차별할 게 별로 없어. 이제 다 쫓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먹고 나면 뭐 식사해야 되잖아요. 식사할 때 이제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냉면을 시키는가 아니면 된장찌개 시킨단 말이죠. 그럼 냉면 맛을 좋게 하든가 아니면 된장찌개 맛을 좋게 하든가 이런 것들이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서브스트림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게 2~3%밖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 골깃집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느 집을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집이 된장찌개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 집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했던 과제 이런 거 좀 보면 이건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개발했던 건데 이게 84년도 5년도 2년 동안 했던 이 과제입니다. DAT라는 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약자인데 이 당시의 시점이 CD 플레이어가 나왔어요. CD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기존에는 LP3을 이제 많이 이렇게 리플레이스 해가는 그런 시점이었고 소니의 워크맨이 이제 시장에 깔려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야 워크맨이 아날로그 방식이잖아. 너를 다 디지털로 해서 하자.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라는 걸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삼성도 하고 소니, 필립스 이렇게 가지고 회사들이 이제 열심히 했는데 오디오 기기로는 실패했죠. 여러분들 이거 구형 별로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싶고 지금 뭘로 남아있냐면 백업 데이터를 저장용 그런 용어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브레드보드로 만들어서 뭐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게 지금 여기 그 전시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왜 실패했느냐? 결국 실패하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MP3 플레이로 넘어갔어요. 왜 실패했느냐면 첫 번째, 이 시대에는 이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품에 너무 앞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타임 투 마켓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품이라는 것은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그 시점에 경쟁자보다 빨리 내놓으면 되는 거지 너무 빨리 내놓으면 실패한다는 거죠. 이건 너무 빨리 나왔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곡을 많이 저장할 수가 없어요. 레코딩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압축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곡을 넣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MP3 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 귀는 잘 구분을 못해요. 이렇게 밑에 압축을 하지 않고 레코딩을 하나, 압축을 해서 레코딩해서 들어나 잘 모른다 이러니까 이렇게 MP3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품 플러스 TV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기존에 1인치를 더 늘렸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개발 참가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음질 또는 화질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회사의 폰보다 이 삼성전자의 폰은 음질이 더 좋고 화질도 더 좋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차별화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차별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제품이 같은 거니까 이 피처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거를 이제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전화기 기능에서 스마트한 전화기로 바뀌었죠. 스마트한 전화기. 근데 전화기보다는 스마트한 게 더 우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칩이 반도체 칩이 새로운 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뭐 처음에 노트 뭐 아이폰 6라고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퍼레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칩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제 이 모뎀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제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얘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왕자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갤럭시 1, 2, 3 이렇게 뭐 잘 나가다 5, 4, 5에서는 왜 이렇게 그냥 뭐 특별한 게 없느냐? 사실은 하드웨어 차별화가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뭐 있긴 했지만 크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1, 2, 3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차별화가 많이 있었죠. 이게 뭐가 있느냐면 일단 LCD에서의 레졸루션이 계속 HD, FHD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오디오만 나와 있지만 비디오 같은 경우도 비디오 코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그걸 뭐 압축하는 그런 기술도 옛날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처리하다가 그걸 하드웨어로 해서 파워를 왕창 줄였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플래시 메모리도 성능을 더 높였다.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4번, 5번으로 가면서는 그때 없었던 거가 이제 큰 문제였는데, 사실은 지금 이 소프트웨어는 크게, 소프트웨어도 물론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이 1, 2, 3로 어떤 단계의 구글에서 주는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성능이 올라갔지만, 또 역시 이렇게 4, 5로 보면 그렇게 크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노트라는 거 어쩌면은 제가 차별화라는 거를 설명드릴 때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갤럭시 노트, 지금은 이제 애플이 이걸 따라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쫓아왔는데, 사실은 갤럭시 노트라고 하는 이 제품은 이미 다 휴대폰 업체를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폰에서 이 LCD 사이즈를 키운 거, 그 다음에 그런 펜으로 해서 내가 이게 적을 수 있는 그 기술을 집어넣은 거 외에도 나머지 다 이미 있는 기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사실은 뭐 아까 설명드린 거에 한 2, 3% 정도만 뭔가 차별화를 부여하는 거예요, 불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먼저 제품으로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이걸 먼저 해가지고 여기서 결국 대박을 치는 건데, 사실은 특별한 기술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게 어찌 보면 이제 차별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 이유는 뭐냐,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 기기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사용자가 내가 이걸 써보고 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꼭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갤럭시 기어라고 하는 이거를 찾는데 이게 보니까 시계도 아니고 뭐 무슨 이상한 무슨 기기 같은 이 전자기기를 내가 갖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러면 좀 곤란한 거죠. 일단 시계라는 느낌이 들어요. 친숙한 느낌이 들어있고, 그러면 시계는 시계인데 이거 뭐 시간 정확하게 보려고 내가 이거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시계를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전화를 이 차고 있으면 전화를 놓치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시끄러워 과거에는 이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윗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지금은 이제 전화를 제대로 받는다. 그런 용도로는 훌륭한데, 그러면 나머지 용도는 뭐가 있을까? 아직 사실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헬스케어 기능을 집어넣어서 내 건강 검진을 데일리로 매일매일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해서 그걸 나한테 원인도 주고, 그래서 뭐 때로는 운동도 더 하라고 그러고, 또 때로는 뭐 음식물을 좀 이런 거를 뭐 가려서 먹으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기능까지 있다면 굉장히 좋은, 난 필요한 게 되는 거죠.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많다. 아직은 가동적이다. 그 다음에 글래스도 사실은 그렇죠. 글래스는 더군다나 상품화로서는 그렇게 큰 입장이 없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포스 스마트폰이라는 이 새로운 제품에서 뭔가 차별화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차별화를 찾아볼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차별화 경영.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오래 다니고 나서 저희 삼성전자에 있는 연수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특강 요청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강의를 가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삼성에서 배운 게 뭐가 있느냐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그거 갖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엔지니어로만 좀 해온 사람인데 한 번도 제가 이제 딴 데로 기획이나 관리 이런 파트로 이제 가본 적이 없고 진짜 엔지니어로만 좀 있었는데 엔지니어들은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술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해서 이제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갖고 그 기술이 적용돼서 나중에 사서 쓸 고객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과 시장을 목표로 한다.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실패한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특히 이제 그 엔지니어가 사장을 직접 하는 경우 그렇게 창업을 해서 보통 그렇게 창업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기술력 없이 성공한 기업이 이제 애플이나 삼성이 얘기하는 거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통신 기술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피처폰이라는 걸 만들어 본 경우도 없는 얘기입니다. 컴퓨터는 잘하지만.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스마트한 폰이기 때문에 폰도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도 톡톡톡 제품이 잘 나오고 있어요. 기술은 없는데. 그죠? 삼성도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지만 모토로라, 노키아, 소니, 쿠다 이런 데하고는 견줄 바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그 기술력이 있는 대단한 회사들이 몰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랬느냐 이런 이유에서 출발한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널리 많이 쓰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막연한 낙관 그걸로 해서 이제 망하는 경우가 많죠. 냉정한 미션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체력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체력이 약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처리.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죠. 지금도 기술은 그렇지만 바로바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작은 거에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작은 거를 소중히 여기는 거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교육적에서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이거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는 뭐 많이 들어가셨겠지만 성공도 실패의 어머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망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큰 회사들 성공했지만 그걸 망하는 거 보면 결국은 이런 거죠. 안도감, 이만하면 됐다. 내가 치고 인도에서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자기 방식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못 버리기 때문에 이제 성공하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겠지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가 좀 많지 않다. 제가 사실은 연구소에 이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사업부를 하는데 이제 한 4년 정도 나왔는데 이 합리화 논리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꼭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빨리빨리 변할 때는 약간 모호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가 잘 되면 결국 교수들이 창업하고 다 성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워킹이 꼭 맞지 않다. 이거는 이제 특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는 이렇게 기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과 파괴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쩌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에 기존 역량을 파괴해야 되는, 그래서 이건 회장님이 이제 연초에 강조를 하셨지만 하경영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보면은 이 상품화에 대한 거가 무지무지 중요한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기업을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내가 만든 기술이 언젠가는 상품화가 돼야 된다. 뚜렷한 상품화 목표를 갖고 해야 된다. 근데 이거 보면은 뭐 어설프게 그냥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도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철 교수라는 분은 이제 지금은 한양대 석좌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이 제품의 코스트, 제가 돈 들어간 거는 그거보다는 비싸게 어쨌든 제품 가격을 매겨야 되겠죠. 근데 그 제품 가격은 매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가, 우리 고객이 사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사죠. 안 사면 결국은 이게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잖아요. 다운시키면 내가 만든 이 코스트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적자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합니다. 내가 만든 제품, 내가 만든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가 사줘야 된다. 그런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베이스로 해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경영진은 어떤 사람이냐. 사장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않을 때나 항상 위기의식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능력을 키우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솔선수범하고 현장 경영하느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품화에 대한 마인드가, 그 다음에 이 기술의 발견, 그 다음에 미래 준비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투자할 만한. 그 다음에 이제
업의 개념.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업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스마트폰 사업은 생선장사입니다. 생선장사. 이게 왜 생선장사인지 아세요? 네? 내가 생선을 잡았어. 이거를 갖다가 가장 싱싱할 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싱싱할 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사업은 빨리빨리가 중요한 거죠.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계는 과거에는 정밀 기계 산업이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패션 산업. 그래서 이제 스와치 같은 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다음에 레고는 어떤 회사입니까? 레고는 원래 어린애들 장난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도 이 PC 게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센터일로 있었어요. 근데 업의 개념을 바꿨어요. 레고의 고객은 어른이다. 어른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도 바꿔놓을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든 거죠. 그 움직이는 장난감.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어떤 업이냐, 그래서 디파인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성입니다. 지금 뭐 한참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제품 차별을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에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은 지속성이 있는 거냐, 한 방에 그냥 끝나고 좋은 기술이냐. 그 다음에 핵심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기업 문화를 중요했어요. 결국은 이게 다 일본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장이 사실 다 자녀입니다.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이 어쨌든 갖고 있는 꿈과 비전, 목표를 구성원들은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노력적이다. 스피드하는 믿음이냐, 그 다음에 신뢰와 믿음이냐,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돈 아직까지 큰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러면 주말도 없이 사실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내가 일요일날 보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 이내에 답이 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사장이다. 그러지 않으면 곤란할 거예요. 지금 왜냐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돈도 못 벌고 있어. 그러면 오로지 그냥 일에 파묻혀서 조동작동 해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체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은데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일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일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차별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혹시 이거 차관대로 착공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게 이제 가족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영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일을 할 때는 크게 보고 매크로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착수할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플래닝을 할 때는 굉장히 크게 넓게 보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